자, 요거 2022년도 3-1 운동 파트에서 정화중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우선 요거는 운동 파트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미 자동차가 속력을 잊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거리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요 운동 에너지가 어떤 물체를 미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마찰력 곱하기 제동거리가 발생하는 거라 일로 전환되는 문제니까 요거는 운동 파트가 아니라 일과 에너지 파트의 운동 에너지 관련된 문제라고 먼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쌤이 그때 설명했던 내용은 제동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, 이 자동차 가지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이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바로 멈출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미끌리는 거리가 발생한다. 이때 마찰력이 존재하니까 이것이 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지.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, 이 이동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때 항상 마찰력은 일정하니까 질량의 제동거리가 비례하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면 일의 양도 증가하는데 대신 속력은 제곱배만큼 제동거리가 늘어난다 라고 했어요.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 72km/h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정지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정지거리는 사실 제동거리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공주거리까지 포함된 거리인데 우선 우리가 제동거리랑 공주거리를 나눠서 보면 제동거리부터 먼저 구해봅시다. 이 제동거리를 어떻게 구할지 보니까 밑에 추가 자료가 있는데 시속 36이었다면 제동거리가 32였대. 그러면 72였다면 제동거리가 얼마일까를 묻는 거지. 즉, 요 속력이 36km/h일 때는 제동거리가 30m였으니까 72km/h라면 제동거리가 몇 배가 되어서 몇 미터가 될지를 묻는 거잖아. 그러면 속력이 몇 배가 되었어? 속력이 2배가 되었죠? 요거는 속력은 제곱배만큼 커져야 되니까 운동에너지는 즉 4배가 되었다. 그래서 제동거리도 4배가 된다라고 보고 이때 제동거리는 120m나 이렇게 쭉 밀려나게 됩니다. 그럼 우선 이 제동거리는 120m라는 거는 찾을 수 있고요.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였지. 제동거리 문제. 근데 여기에 플러스 사실은 정지거리라는 건 공주거리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 공주거리가 반응거리라고 해요. 그러니까 여기 위에 문제를 보면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하네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미 시간은 걸리는데 그 시간, 이동하게 된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한다는 거지.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이미 1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. 그러면 1초 동안 그 속력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거리가 공주거리라고 한다는 거야.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죠? 이미 속력이 72km/h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고 시간은 1초니까 자 이거는 제동거리 문제였고요. 그 다음에 이거 공주거리는 이 거리는 결국에는 식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데 속력은 72km/h의 속력으로 갔고 시간은 1초가 되었으니 지금 초와 이 시간은 단위가 다르죠. 그냥 곱을 할 수가 없죠. 앞에 제동거리를 미터로 곱했으니까 이 속력을 먼저 뭘로 바꿔야 된다? 속력의 단위를 미터 퍼 세컨드로 바꿔야 우리가 원하는 미터의 거리가 나올 거고 시간도 그냥 곱할 수가 있다는 거지. 그러면 시속 72km는 이거 바꿨을 때 초속 20m로 바뀌기 때문에 20m 퍼 세컨드 곱하기 1초라고 해야 되겠지. 1초에 20m 가는 건데 반응하는 시간이 1초 걸렸으니까 이미 공주거리는 20m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m 플러스 이 미끌리는 제동거리 120m까지 해서 정지거리는 총 140m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